자, 우리는 21세기는 자, 개방적 민족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 특성과 보편성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읽으셨던 내용 여러분. 자,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좀 더 난도 높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뭐 자유, 평등, 뭐 박애, 뭐 이런 건 다 인류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분 공통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자, 특히 동아시아, 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 이런 자, 동아시아 갖고 있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자, 동아시아의 보편성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자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불교예요. 세 번째 유교예요. 네 번째 율령인데 지금 율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특히 이 두 가지. 자, 불교와 유교. 이거 여러분 불교나 유교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자, 각 집마다 이런 법당도 있고 절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 동아시아의 보편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한국화됩니다. 즉 우리 걸로 특수화된 케이스. 특수성. 이게 뭐냐면 유난히 한국 불교는 여러분 호국불교고 현세구복적 성격 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상을 사시면 돼요. 불상. 여러분 인도에서 발생한 불상.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발생하면서 불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 불상과 한국 불상은 달라요.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 불교가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돌고 돕니다. 인도에서는 현세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현세에서 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음 세계에서 좋은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자 온몸을 던져서 여러분 수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뻐하죠. 그래서 인도는 그 당시에 고행하는 불상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고행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렇게 한 여러분 30년 밥 안 먹고 물만 먹고요. 완전히 갈비뼈 다 드러나고 눈 다 드러나고 죽기 직전의 모습. 공중부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주 보면 괴로운 그런 불상이 나와요. 그들은 그럴수록 기뻐합니다. 왜? 다음 세계에 더 좋게 태어날 거니까. 근데 한국은 누가 받아들이냐면 왕실에서 왕들이. 그래서 왕과 함께 귀족들이 받아들여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 불상은 여러분 다 살찐 불상 나옵니다. 한국 불상에서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그런 불상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 석굴암의 본점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가슴살 포동포동. 완전 여러분 한 번도 노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 지배자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유난히 국가를 위한 호국불교. 그리고 이들은 현세에서 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세 구복적 성격.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교. 자, 중국에서 공자님에 의해서 나온 유교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여러분 중국은 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인을 강조해요. 자비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충을 강조해요. 효를 강조해요. 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는 부모,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자,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이 일어나는 나라. 자,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금반지를 뺀 나라. 이거는 여러분 진짜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 우리가 같은 보편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특수화된 케이스도 봐야 됩니다. 더불어 자 왼쪽 좀 보세요. 왼쪽. 자 왼쪽에 교과서 마스터에서 거기 여러분 그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보세요. 2번. 한국사에 내재하는 보편성과 특성을 2가지 이상 조사하라고 고등학교에서 식주를 내렸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예요? 한국사의 보편성. 자 우리는 세계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로 발전했다. 청동시대 때는 국가가 나올 거고 철기시대 때는 중국에서 한자가 나오면서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자 우리가 세계사와 같은 보편성이에요. 자 특성 보겠습니다. 특성 상감법이에요. 상감법 상감청자 이거 우리가 개발한 기술. 또한 한글 이거 우리의 특수성. 플러스 옆에다 써보세요 여러분. 플러스 불교에 자 유난히 한국불교는 어떻다? 호국불교 현세구복적 성격. 그 다음에 유교. 한국 유교는 뭘 강조한다? 충효의. 이런 거는 보편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특수화된 케이스. 그래서 플러스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유난히 호국불교와 현세구복적 성격 띠고 유교는 충효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앞으로 진짜 많지만 최소한 그 정도를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왼쪽에 예제 보세요. 자, 예제 이제 가뿐히 볼 수 있죠? 2009년 국어국까지 문제였습니다. 자, 2008년이네요. 자, 1번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으로 발전한다. 이거 인류의 보편성입니다. 어느 나라는 여러분 청동기부터 시작한 나라 없어요. 다 구석기에서 시작해서 신석기에 거쳐서 청동기 순서로 가요. 두 번째, 고대사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자, 우리가 호국적 성향, 이거 우리 불교의 특성이라고 했었죠? 불교 자체는 보편성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서 특수화된 케이스. 세 번째, 조선시대 농촌에서는 둘의 개 같은 공동체. 자, 둘의 개가 우리의 특성이죠.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의 전에는 신문제사였다. 인류의 보편성. 인류는 근대사의 전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서양도 여러분 왕이 있고 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 왕의 무덤도 보고 귀족의 성도 보고 드라큘라 백작도 만나보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런 백작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끼리의 신문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반이 있고 그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그래서 근대사의 저는 신분제사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42페이지 선사시대 전개 보세요. 일단 여기서 학습 포인트는 한민족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잠깐 뒤로 가보세요. 44페이지. 거기 02번. 자, 우리나라 선사시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와 자연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거기 첫 번째 줄에, 그냥 선사문화의 전개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인 만주와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였다라는 말 가볍게 밑줄.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석기 때부터 사람은. 그리고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거의 밑줄만 가볍게 치세요, 여러분. 기원전 1만 년 경부터 다시 해밀 낮아져 현재 해안선. 자, 이제 집중. 제가 사실 여러분 항상 강의할 때 맨날 이 얘기부터 해서 제가 너무 오늘 지겨워서 이 얘기를 처음에 좀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자꾸 바꿨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자,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꼭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민족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며 사는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역사란 사람의 변화를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에 따라서 시대를 나눌 거예요. 시대를 구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도대체 우리 민족이 살 때 이 땅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 민족은 어디서 살았냐, 그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은,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리면, 우리가, 자, 이제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중요한 여러분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이 라호호 또는 요하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늘 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요하를 기점으로 이쪽이 서쪽이고, B 지역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서라 불러요. 여기 A를 요서, B를 요동이라 부르고요. A와 B를 포함한 이 넓은 영토를 우리는 만주라 부를 거예요. 여기 만주. 여기다 만주. 그리고 간도라고 할 때는 이 만주와 한반도 사이 요 애매한 여기를 자, 우리가 간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여기가 연해주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자, 지금 이 땅, 만주와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살았는데, 문제는 구석기 때는, 구석기들 민족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바다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들으세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그냥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하나의 그냥 판때기였어요, 여러분. 하나의 대륙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추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아예 열흘간 춥고, 그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구온난화의 결과잖아요. 이러면서 뭐가 온지 아서 빙하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세대들, 우리는 어떻게든 뭐 이미 태어났으니까 살겠지만, 여러분의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에는 어쩌면 지구는 살아남을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지역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여러분 오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좀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제1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자, 과거에 여러분 구석기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기후가 있었어요. 구석기는 여러분 일단 이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하나의 판때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지금 뭐 100년 산다고 쳐봐요. 이런 100년 산 인간이 여러분 수만 번 지나갔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가 이제 여러분 현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긴 기간의 구석기가 있는데 이 땅에 빙하기도 있었고요. 또한 빙하가 끝나고 이 땅에 아프리카 같이 무지개 뜨거운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민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빙하가 올 때는 얼어 죽었거나 얼로 사라지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기후가 안정되면서 여러분 바로 자 기원전 1만 년경에 여러분 여기 낮은 지대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해안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민족이란 얘기할 때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한민족 한자 좀 봐두시고요. 우리 민족 한민족 자 한민족의 형성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였지만 구석기인들은 우리의 직접적 조상이 아니다. 자 언제? 자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민족의 기틀이 마련된다. 이거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선생님 저 수능 막 봤는데요. 여러분 수능하고 공무원 국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냐면 수능 세대들은 공무원 국사 만점 받지 못한다. 하지만 공무원 공부하신 분은 수능을 만점 받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면 수능은 큰 틀 중심의 문제였고요. 공무원은 그 틀 중심하에서 조금 더 지역적인 역사적 지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신석에서 청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이 기틀이 이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자 거기 보세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세 번째 문단 이건 그냥 눌러보세요. 황인종 이걸 얘기한다는 거 웃기죠 여러분.